자, 지금 푸는 사회기출은 2019년도 7월 27일에 진행됐던 시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DB 다 전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상단에 회사 코드 2005번 그리고 이연으로 로그인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1번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있습니다. 자, 부서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부서 등록에 가시면 되죠. 자, 시스템 관리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와져 있는 내용들 가지고 비교 대치. 보시면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총 8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져 있는 거 우리 개수 세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자, 근데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사용 기간이 2018년도 며칠에 12월 31일에 지금 종료가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사용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요거 세보시면 8개인데 8개가 아니라 몇 개로 봐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 7개이구나.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알맞지 않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자재부는 회사 본사 사업장 소속이다. 그러면 자재부 글씨를 찾습니다. 5100번의 자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인천이에요. 2000번. 그러면 본사 소속이 아니죠. 그쵸? 자, 2번도 잘못됐고요. 자, 세 번째, 관리부는 회사 본사의 관리 부문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부 찾아주시면 되고요. 3100번. 그런데 우리 본사가 아니라 이 또한 사업장의 코드가 인천 지점이고요. 부분명에 갔더니 3000번 관리 부문의 인천 지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 네 번째,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지점 사업장의 부서는 총 3개이다. 여러분 지금 요거는 안 바꿔도 바로 눈에 띄네요. 2000번 사업장 딱 요 라인 밑으로 3개가 있고 우리 사용기간 끝난 것도 없고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네요. 네, 그래서 부서 쪽 문제는 여러분 지금 풀어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내죠. 네, 특별한 변수가 없어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요. 사용자가 아닌 사원으로 올바른 것은? 라고 묻네요. 그러면 사원 등록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회사 등록 정보에 사원 등록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전체적인 직원을 봐야 되니까 우리 들어가시면 부서는 어떻게 하시라? 공란. 그래서 부서 자리 가셔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엔터.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여러분 사용자가 아닌 사원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도 위에 상단에 누구를 체크, 사용자만이란 걸 체크하세요. 자, 체크하시고 그러면 한국민, 오진영, 이현우가 들어오죠. 그럼 한국민, 오진영, 이현우 답은 몇 번이요? 3번. 전체로 볼 이유가 없죠, 여러분. 어차피 여기를 사용자만 놓으면 나머지 조회 안 되는 사람은 사용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아닌 사원은 최명수.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번에 대한 환경 설정은 어디 가셔야 돼요? 인사 쪽 얘기니까. 자, 인사급여관리 쪽에 가시고 기초 환경 설정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인사급여 환경 설정 있죠, 여러분. 자, 요 메뉴 들어가셔서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메뉴에 들어오셨으면 비교 대체해 볼게요. 자, 1번 월 일수 산정 시 귀속 당월에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럼 월일수라는 부분은 근태 기준 설정에 있죠. 자, 월 일수 산정은 이 자리고요. 당, 월, 일.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 1번의 설명은 맞죠? 그죠? 내가 지금 선택한 달에 실제 일수를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1번 맞아요. 지금 바르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 지방소득세 집계 시 귀속 연월과 지급 연월이 모두 일치하는 소득 데이터를 집계한다. 자, 이 부분은 신고기준 설정에 가시면 되는 부분. 자, 그럼 신고기준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물어본 건 지방소득세 집계. 그러면 지방소득세 집계는 이 자리겠죠. 자, 귀속과 지급 2개가 같이 있네요. 그러면
귀속과 지급이 같은 것만 부르겠다는 얘기겠죠. 10월달 급여를 10월에 준 거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자리도 여러분 선택 버튼이 3개죠. 어떤 경우는 귀속, 어떤 경우는 귀속이 아니라 뭐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급. 그리고 지금은 귀속과 지급 같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용어의 의미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두 일치하는 소득 데이터만 집계하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가 귀속이라고 되어 있으면 무슨 얘기일까요? 귀속 연월이 같은 해만 집계해서 나 신고할게 이런 의미예요. 지급 연월일은요. 지급 연월일이 같은 해만 집계해서 신고할게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일은 당월 1일로 동일하대요. 출결 마감 기준은 사무직은 당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생산과 환경직은 우리 26일부터입니다. 전월 26일. 그래서 당월 25일에 끝나는 구조예요. 모두 다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자, 바르지 않은 건 3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4번째, 입사자의 경우 지정한 기준일수 초과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자, 급여 계산 기준 쪽에 가주시고 입사자 급여 계산에 가면 되죠. 자, 지금 4번의 표현은 월 1을 선택했을 때 얘기죠. 그래서 20일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한 달치 주고 20일 아래쪽에 있으면 무엇하겠다? 1알 계산하겠다. 4번 문제 볼게요. 2019년 귀속연도 각종 소득세 등 자동 계산을 위한 세법적인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기본세율 조건표에 과세표준 구간으로 알맞지 않은 거.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 이런 문제도 내고 또 하나 무슨 문제도 낸다? 우리 소득세 중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가 있는데 그 비과세 신고하는 거 신고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급명세 제출하니 안 하니 이런 것도 같이 낸다고 했죠. 네, 그 두 가지를 얘랑 섞어서 같이 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 메뉴는 어디 가시면 되는 것이다. 우리 기초 환경 설정에 소득세액 공제 환경 설정. 여러분 이 메뉴는 우리가 직접 등록은 못해요. 원래 들어와져 있는 것만 써라. 자, 그런데 기초를 풀 땐 항상 이런 메시지가 뜰 거예요. 여러분 현재 시점 시스템의 날짜랑 지금 우리가 푸는 이 시점은 19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가 안 맞는다. 네, 업그레이드 안 해준다겠잖아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시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기속 연도에 가셔서 우리는 2019년도로 바꿔주시면 2019년도 세법에 맞는 요건은 있어요. 됐어요? 자, 지금 물어본 건 근로소득의 기본세율에 대한 조견표. 그러면 근로소득의 기본세율에 대한 조견표. 그러면 우리는 1,200만 원까지는 6%, 1,200 초과 4,600은 15%.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0부터 1,200은 일단 없지만 1번에 1,200부터 4,600, 1,200부터 4,600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은 4,600부터 8,800인데 2번 맞네요. 자, 그리고 8,800 초과는 1억 5천까지 구간을 잘라요. 자, 1억 5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억 5천에서 다시 얼마로? 3억으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율을 더 많이 내겠다는 취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5억이 아니라 얼마이다? 3억이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그냥 보고 요거에 대한 거 묻는 거죠. 뭐 크게 안 어려워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설명했던 건 이거예요. 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이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급명세서 작성 자리에 X. 자, 그러면 지급명세서 작성 안 할 거니까 이거는 신고 안 하겠다는 얘기고 동그라미는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것도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와서 그냥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5번째 문제로 가시죠. 다음 중 핵심 ERP 인사기초 코드 등록 메뉴에 4번 사원 그룹 출력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네, 바른 것 찾으러 가시죠. 메뉴 이름 줬어요. 자, 이 메뉴는 기초 환경 설정 안에 인사 기초 코드 등록이라고 있죠. 자, 들어가셔서 1번부터 4번까지 설명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 구분은 무엇으로 선택하시고 사원 그룹으로 선택해서 나온 거에 대한 부분. 자, GO 직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부분에 관리 내역에 비고값에 대한 1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여기 GO에 대한 직무 선택하시고 그리고 여기 비고값에 있는 내용을 묻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자, GO 직무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직무 관리 내역의 비고값이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무이다. 여러분,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이란 부분은 직무로 하지 않고 직종으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G2라고 되어 있는 직종, 그럼 직종에 비고에 갔을 때 여기에 내용, 그리고 그런 내용은 여기 메시지 창에 꼭 띄워줄 거라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 봤더니 여러분, 비고란 1은 생산직 비과세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써 있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은 전혀 관계없어요. 1번은 비고란의 내용을 끌고 가는 데가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올바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은 틀렸죠. 아웃시켜 주시고 두 번째, 자, 직종 관리 내역의 비고값이 1인 경우 생산직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이다. 그럼 벌써 들어와서 여기를 보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올바른 거. 자, 세 번째, 고용구분 관리 내역. 그러면 고용구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비고값이 0인 경우 인사정보 등록 조회 고용 대상 형태이다. 자, 그리고 4번은 고용구분 관리 내역 비고값이 1인 경우 일용직 사원 등록 조회 고용 형태이다. 자, 여러분 1과 0이 다 있어요. 제가 볼 땐 뒤바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비고란의 내용을 봤더니 일용직 사원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은 0번. 자, 그리고 인사정보 등록에 조회되는 직종은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요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3번은 1번인 경우고 4번은 0번인 경우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6번째 문제로 가보시죠. 당 회사는 보기와 같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 내부 교육을 진행하였다. 자, 해당 교육 대상자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자, 평가 결과가 상인 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 자, 상 찾으러 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은 인사관리에서 보실 수 있죠. 자, 인사관리 더블 클릭하시고 교육평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육평가 내용은 교육 현황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교육명은 801번이네요. 자,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이번엔 하나밖에 없었네요. 네, 이 두 번째에 있는 거 801번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쫙 펼쳐지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상. 자, 그럼 지금 상인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상인 부분에 우리는 체크박스를 일단 해볼게요. 요 교육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인 사람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일단은 제가 왜 체크할까요? 왜냐면 이게 페이퍼로 보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험지를 컴퓨터로 봐야 되니까 눈에 띄게 표시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상인 사람이 지금 3명밖에 없나요? 마지막에 한 명 더 있네요. 이현우 씨. 자, 그럼 총 4명이에요. 정영수, 강민주, 이민영, 이현우.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민영.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됐어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회사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장기 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지급된 총 인원수와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포함하며 이번엔 포함이에요. 우리 미만 일수는 무엇하고요? 버리고. 자, 경력 포함은 제외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6회부터 풀고 있는데 이거 지금 3번 다 낸 것 같은데요? 그쵸? 정말 많이 내는 거죠? 형태가 바뀐 건 이거밖에 없어요. 총 인원수. 기존에 금액 계산만 시켰죠? 근데 이번에 인원수 카운트도 하래요. 그래서 요것만 바뀐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어디에 가셔라? 인사관리 아래쪽에 있죠? 근속연수 현황. 자, 그럼 근속연수 현황 더블 클릭해 주시고 조건에 주어진 거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자리는 엔터. 자, 부서 얘기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퇴사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기준 일자에 가셔서 우리 며칠 2019년 1월 1일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연수 기준 미만 일수 버림이고요. 자, 그리고 경력에 대한 사항은 무엇해라?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선택하시고 내용 보시면 되죠. 자, 9년 이상 근속. 자, 9년 이상 근속이니까 여러분 사실상 9년 이하에는 9년 이상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10년 이하부터 봐야 되겠죠. 자, 10년 이하에 갔더니 9년 이상 근속자가 몇 명이 있다? 3명.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1인당 5만 원 옆에 곱하기 3 이러시면 되겠네요. 그럼 15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10년 이상 근속. 자, 15년 이하에 가서 봤더니 자, 지금 10년 이상이니까 10년, 14년 1개월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명 있네요. 그러면 10년 이상 근속엔 곱하기 2, 그러면 20만 원. 자, 그러면 15만 원 더하기 20만 원 하시면 35만 원. 자, 3명 더하기 2명 하시면 5명.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겠죠. 됐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9년 이상은 3명, 10년 이상은 2명입니다. 8번째 문제. 당회사는 2019년 하반기 인사 발령을 사원별로 진행하고자 한다. 자, 2019-0630 발령 호수의 사원별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요. 그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사원별로 관련된 발령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원별 발령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저는 메뉴 좀 모두 닫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사관리 쪽에 있습니다. 네, 인사발령 사원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하반기라고 했으니까 발령 호수에 가셔서 우리 2019-0630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 코드 직접 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두름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자, 박국현. 자, 박국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박국현 사원은 실제 발령 적용일 전 현재 직급은 부장이었대요. 자, 직급. 그러면 부장이었다가 이사로 바뀐 거니까 맞는 얘기죠, 여러분. 1번은 맞아요. 우리 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달라고 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김윤미 사원은 실제 발령 적용일 전 현재 부서는 관리부래요. 김윤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부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부서를 가볼게요. 근데 벌써 눈에 보이죠? 현 정보가 총무부고 우리 발령 후 정보가 관리부죠. 그럼 여러분 적용일 전에 현재 부서는 총무부라고 줘야 되죠. 자, 오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오진영 사원을 선택. 자, 오진영은 지금 뭘 물어봤냐면요. 부서요. 자, 그러면 오진영 씨 가시고 자, 발령 전 현 부서는 자재부였다. 네, 맞죠? 자, 그 다음 엄현애. 자, 엄현애 선택해 주시고 자, 엄현애는 지금 직급 물어봤네요. 자, 적용일 전 현재 직급은 대리. 맞죠? 네, 대리에서 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부분. 9번째 문제. 당회사는 2019년도 7월 귀소 사원별 특별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자, 아래 보기 기준으로 어학시험 수당을 지급 시 지급될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어학시험에 대해서 수당 주겠대요. 단, 퇴사자는 빼주시고 유효기간 내 어학시험만 무엇하겠다? 인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격에 대한 거, 어학에 대한 거 다 어디 가시라고요? 사원정보 현황에 가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인사관리 안에 있는 사원정보 현황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지금 들어가셔서 우리는 어학시험이라는 탭을 볼 거니까 자, 이 자리 클릭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자, 퇴사자는 빼달라고 했으니까 상단에 퇴직 제외 버튼을 클릭.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사업장 얘기 없고요. 그리고 재직이나 직급 얘기는 없어요. 우리는 어학만 얘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어학시험을 버튼 누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0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등장이 되네요. 자, 그리고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걸 봐달라고 했어요. 자, 이거 보기에도 있으니까 보기 쪽에 표시할까요? 네. 자, 그러면 자, 지금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7월 이전에 끝나는 건 19년도 7월 이전에 끝나는 건 다 빼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누구 빠져야 돼요? 이종현 씨 빠져야 되고 자, 내용 쭉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이성준도 못 들어와요. 그죠? 오진영도 빠져야죠. 그리고 강민주도 빠져야 되고 그쵸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눈이 정신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잠시만요.
지금 유효기간 종료일. 자, 지금 저 뭐 눌렀냐면 여러분, 지금 보면 뭔가 싹 바뀌었죠. 그죠? 자, 이게 정렬이 별도로 다른 걸 지정하지 않으면 사원코드 순으로 대부분 들어와요. 또는 입사일자거나. 근데 지금 제가 뭘 바꿔버렸냐면 우측 마우스 누르는 기능 중에 정렬과 소개 기능 알려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정렬과 소개 기능에 가셔서 이게 다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내용에 가시면 유효기간 저는 다시 원 상태를 해놓을게요. 원래 이 상태였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유효기간 종료일이라는 게 있죠. 저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유효기간 종료일에 가셔서 추가. 그러면 이게 우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요. 됐을까요? 자, 이 상태에 두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싹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 17년도, 18년도 순서가 쭉 들어오죠. 그럼 우리는 2019년 7월 기준이니까요. 그대로 정리하셔서 지금 그러면 6월 23일에 있는 이종영까지 빼주면 되죠.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4명. 됐어요, 여러분? 자, 그 4명 중에 이제 뭐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놓고 보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왜 점수 쪽을 안 하냐면 지금 대부분 이 날짜 보는 게 더 정신이 없거든요. 이렇게만 되면 점수는 금방 파악이 되니까. 그럼 이 중에 이제 누구만 빼요? 김용수는 못 들어오겠네요. 왜냐면 400점 이상 450점. 그리고 450점 이상 이렇게 나눴으니까 380을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럼 400점 이상 450점 미만에 들어가는 건 2사람. 정수영과 노희선. 그럼 여기는 곱하기 2. 됐어요? 그래서 4만 원. 자, 그리고 450점 이상은 460점에 있는 김수영.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 곱하기 1이겠죠. 그래서 4만 원 더하기 3만 원 하시면 7만 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자, 이전에도 요와 유사한 문제 풀었어요. 그때는 제가 왜 정렬 안 했냐면 얼마 안 됐거든요. 복잡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문제에 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지금 무슨 부분? 우측 마우스 누구 누르셔라? 정렬과 소개. 그 안에 다시 들어가서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시는 거 하시면 돼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당 회사 김종욱 사원에 대해서 자, 가족 정보를 확인하고요. 등록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조심하실 것. 여러분, 지금 10번에 있는 문제는 지금 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인사정보 등록에 반영해서 부양가족의 현황을 봐달라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가라. 가족에 대한 사항을 보고 1, 2, 3, 4 설명이 맞는지 확인 좀 해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어디서 등록했다? 그럼 이건 인사정보 등록에서 등록 안 하잖아요. 어디요? 인사기록 카드. 자, 그럼 인사기록 카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우리 종업원 김종옥을 선택하시고 우리 상단에 있는 탭 중에 가족 탭을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저는 화면 좀 자꾸 키워놓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김종욱 두 번째 있네요.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가족 탭 있죠? 자, 누르시면 가족 탭 보이죠, 여러분?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무엇 해달라? 우리 비교해달라라는 거예요. 네, 우리 비교해 볼게요. 자, 가족 중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인 자리 보시면 돼요. 자, 장애인 구분에 갔더니 비해당도 있지만 누가 있어요? 국가 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있어요. 누구요? 우리 부친이네요. 김병욱 씨.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죠. 그럼 지금 설명에서는 올바른 거 찾으래요?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래요? 알맞지 않은 거 찾으래요? 답은 몇 번으로 끝? 1번으로 끝이 나네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가족수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총 2명이래요. 여기 수당 여부가 가족수당 자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당이 3명이고 비해당이 2명이네요. 그럼 맞는 거죠? 세 번째, 연말정산 작업 시 공제 대상 가족은 연말정산에 체크된 가족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 연말정산 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몇 명이란 얘기는 하진 않았고요. 이 버튼이 뭘 의미하는지만 묻는 거네요.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실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은 총 3명이다. 우리 같은 집에서 살아요 라는 식의 의미. 자, 그러면 지금 부양 여부에 가서 봤더니 누구요? 부모는 현재 부양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직계
존속은 같이 안 살아도 연말정산 공제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요 두 사람이니까 우리 이 둘은 빼고 여기 둘은 빼고 부양 여부 체크된 사람은 3명이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반영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적으로 반영하신 문제는 아니에요. 10번째 문제 볼게요. 당회사는 2019년 상반기 귀속 급여 작업에 대해서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천지점 기준이고요. P50 자격수당을 지급받은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당별 지급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네, 그 메뉴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거는 급여 관리 쪽에 있어야 되겠죠. 급여 관리 쪽에 가시고요. 그리고 수당별 연간 급여 현황 우리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실 건 여러분 사업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자, 조회 기간은 상반기라고 했으니까 2019년 우리 1월부터 2019년 8까지 6월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6월. 자, 그리고 수당의 코드는 F2번 누르셔서 P50 자격수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격수당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사업장 그대로 들어오시는데 인천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천지점 반드시 입력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돌아져 있고요. 됐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수당 안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박용덕, 정영수, 이 합계가 비어있는 사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에 받는 사람이 3사람이네요. 자, 지금 강민주라고 해서 봤더니 여러분 강민주가 곧바로 확인이 되죠. 합계 금액이 0이에요. 그쵸? 자, 이 사람 안 받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급받는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거니까 강민주는 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1번의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리고 김윤미를 찾아볼게요. 네, 김윤미 바로 위에 있고요. 자, 그리고 노희선 요 자리에 있고요. 이성준. 그쵸? 자, 그럼 이 3사람은 다 금액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죠. 이렇게 정리. 12번째 문제. 당회사는 2019년 6월 귀속 급여 작업에 대해서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항목별이란 글씨가 일단 들어왔고요. 자, 부서별로 집계 시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의 영업 촉진수당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라고 묻네요. 네, 이 부분은 어디 가시자? 항목별 급상여라고 하는 현황 메뉴가 있죠, 여러분. 자, 이것도 급여 관리 쪽에 있고요. 자, 그래서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에 들어갑니다. 자, 기간은 6월 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월 기속. 그러면 2019년 우리는 몇 월을? 6월을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급 구분에 가시는데요. 항목별 급여 지급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작업에 대한. 그러면 F2번 눌러주시고 급여만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업장 얘기 있는지 항상 확인하시라겠죠? 근데 당회사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읽어봐도 사업장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사업장은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 영업부와 해외 영업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우리는 그냥 부서별 보시면 되겠네요. 네, 부서별로 보시고 그대로 엔터. 자, 그럼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부서별 금액을 확인. 위에 부서가 쫙 뜨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조건은 영업촉진수당. 자, 그럼 영업촉진수당 선택. 국내 영업부라고 나와져 있는데 얼마 나갔어요, 여러분? 16만 원.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리고 해외 영업부는 36만 원. 더 하실 거 없죠? 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문제로 넘어가셔서 자, 2019년 7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에 대해서 보기와 같이 급여 일괄 계산 시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또 알맞지 않은 것. 자, 그리고 일용직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자? 일용직 관리에 가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 메뉴 중 모두 닫게 할게요. 자, 그리고 보기 박스에 봤더니 여러분 지급 형태랑 근무 시간이랑 비과세에 대한 내용들 줬어요. 그러면 일괄 계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용직 관리에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선택해서 들어가시고
우리 귀속 7월 달 넣어주시면 됩니다. 2019년 07. 자, 그리고 지급일자 가셔서 F2번 누르시고 매일 지급으로 입력되어 있는 거 순번 1번이었네요. 확인. 자, 그리고 다른 사항 없으니까 곧바로 F12번 또는 저처럼 마우스로 클릭. 자, 그리고 사원이 오픈이 되지면, 네, 전개가 되지면 우리는 전부 다 체크하시고 상단에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고, 자, 근무의 시간은 9시간 00900.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 평일 9시간이었으니까 평일만 체크. 자, 비과세 신고제의 금액은 7,000원이었으니까요. 7,000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무엇하자? 적용키를 눌러주셔라. 그러면 일괄 적용 중이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마무리 됐죠, 여러분? 자, 그럼 요거 해놓으시고요. 기존의 문제들은 이렇게 금액에 어디 걸 찾아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물어보는 상황은 뭐예요? 1, 2, 3, 4에 너가 이거 전개하고 난 사항을 내가 글로 표현해놨으니 그거 대조 좀 해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자, 1번 총 지급 인원은 3명이다. 그럼 여러분 급여 총액 자리에 가시면 여기 지급 인원이 3명이라고 보이죠, 여러분? 네, 요거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해당 지급일의 실지급액 총액은 858만 9,760원이다. 자, 우리 급여 총액 탭에서 차인 지급액이 실제 주는 돈이라고 했어요. 856만 9,290원. 85,690, 저 왜 이러는 거예요? 856만 9,290원. 이런 금액 숫자가 안 맞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답은 몇 번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건가요? 지금 잘못된 거니까 2번이죠? 숫자가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세 번째, 해당 지급일의 회사 부담금의 총액은 38만 4,090원이다. 자, 그러면 여기 회사 부담금 있죠, 여러분? 그러면 금액 맞죠? 자, 네 번째, 비과세 신고분 총액은, 자, 비과세 신고분은 요 자리죠. 비과세 신고분. 자, 35만 1,440원. 자, 그리고 비과세 신고 제외분은 43만 4천원.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당회사는 P01 영업촉진수당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자,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직접 수정해 주시고 2019년 7월 기속 지급일 2019년 7월 25일이랍니다. 그 날짜에 급여 계산 시 총 과세와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그러면 이것도 급여 총액 탭을 보시는 것처럼 가야 되겠네요. 자, 그 외에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여러분, 얘 메뉴 두 군데 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영업 촉진 수당을 주고 있었는데 무엇했다? 금액을 상향 조정했대요. 그러면 수당을 가서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어디 가셔서 기초 환경 설정에 가셔서 지급공제 항목 등록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급여 부분에 가시면 뭐로 가시면 돼요? 급여. 자, 지급공제 구분에 가시면 지급. 자, 귀속은 2019년이죠? 네,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수정해야 되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감 취소 버튼 누르시고 확인. 자, 그리고 다시 또 한번 확인. 영업 촉진수당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영업 촉진수당에 갔더니 벌써 부서별 선택해 놨고요. 국내 영업부, 해외 영업부 들어왔어요. 자, 국내 영업부는 현재 얼마 주고 있었다? 8만 원. 근데 얘를 상향 조정해서 얼마로 고쳐라? 10만 원. 그럼 이 자리 그냥 마우스로 쭉 하시면 돼요. 이제 들어가시면 그냥 실제로 선택이 되니까 이 자리를 10만 원을 덧대서 치셔라. 됐을까요? 자, 그러면 국내 영업부 10만 원 들어간 거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해외 영업부는 15만 원. 그러면 이 자리 15만 원으로 수정 입력. 자, 그러면 우리 수정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요, 여러분? 급여 자료 입력이요. 상용직 급여 계산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디에 있을 거냐면 급여 관리. 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는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귀속에 오셔서 우리 날짜는 7월이었어요. 2019년 몇 월을 선택하고 7월을 선택하고 지급일에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급일이 며칠이요? 7월 25일. 그러면 지금 7월 25, 7월 25, 7월 31일 두 개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순번 1번을 선택. 자, 그리고 여러분 사업장 어디로 해라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냥 당회사라는 표현만 있죠. 그러면 사업장은 관계없으니까 그대로 조회. 자, 그리고 조회되면 우리 실제 사원이 이제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사원을 선택하시고 무엇 하시면 된다. 급여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험 볼 때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사양이 달라서. 지금 저는 듀얼에다가 이것저것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급여 계산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는 계산을 클릭.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시고 그리고 총 과세와 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끝났다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단에 급여 총액이란 탭을 선택하시고 자, 총 과세는 총 인원 밑에 자, 2,647만 2,340원. 여러분 2,647만 2,340원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그쵸? 눈에 확 안 들어오지만 어쨌든 4번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는 여러분 어디에? 요 자리죠? 자, 103만 2,720원 딱 맞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 15번 문제. 당회사는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입사자에 대해서 수습 적용을 하고자 한다. 드디어 수십 문제가 나왔어요. 수습. 자, 보기와 같이 환경 설정 후, 자, 힌트 좋네요. 환경 설정도 갔다 오래요. 자, 그리고 장석훈 사원의 19년도 7월 귀속 지급일, 19년도 7월 31일. 자, 급여 계산 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네요. 지금은 장석훈 거만 보는 거예요. 자, 다음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이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이 얘기는 항상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수습이면 제가 보라고 강조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죠? 지금 환경 설정도 대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어디요? 인사정보 등록도 수습직 적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예 노트처럼 보세요. 프로세스처럼. 자, 그럼 저희는 기초 환경 설정에 가시고 그리고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럼 들어오셔서 우리 지금 현재 무슨 부분이요?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내용들에 대한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봤더니 수습비에 대한 지급기간은 3개월이고 그리고 수습직 급여 계산의 기준은 월이고 자, 수습직 지급률은 70%. 그러면 지금 급여 계산 기준에 가셔서 여기 내용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습직 지급기간에 가셔서 지금 이 부분에 무엇을 넣어주시고요. 3개월을 넣어주시고 그냥 3 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수습직 급여 계산은 이 자리에서 코드 도움 F2번 누르면 월일, 월일이 나오죠. 우리는 월로 준대요. 월 선택하시고 근데 몇 프로 주겠다? 70%. 그럼 수습직 지급률 자리에 오셔서 우리는 7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요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해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셔라? 인사정보 등록. 자, 인사정보 등록은 인사관리 안에 있죠. 자, 인사정보 등록 더블 클릭하시고 장석훈 사원을 선택을 합니다. 얘가 왜 안 열리는 걸까요? 전 분명히 더블 클릭을 한 것 같은데. 이럴 때마다 불안해요, 여러분. 화면이 또 멈출까 봐. 자, 우리 인사정보 등록 들어왔고요. 장석훈 사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7번이라는 부분에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재직정보 탭에 가면 수습 적용 여부가 있죠, 여러분.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건요. 입사자 정보에 가서 봤더니 여기 수습 적용 여부가 여긴 되어 있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그 자리 공란이었잖아요. 환경 설정이. 이거 사람이 임의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동 계산하는 거 우리 수업할 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여로 되어 있고 입사일이 6월 25일이고요. 3개월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9월 24일 날 끝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가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여로 바꾸고
근데 환경 설정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3월이 그냥 자동 계산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확인하실 것. 자, 지금은 인사정보 등록은 저희가 손댈 필요는 없었던 상황. 자, 그 다음 이제 급여 계산해야죠. 그러면 어디 가셔서 급여 관리 가셔서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몇 월 달이에요? 7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7월 달가 하나 계산했던 거 있은 상태에 이제 메뉴 안 닫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상단에 다시 볼게요. 7월이고요. 자, 지급일에 가시면 F2번. 아까 제가 급여가 2개가 있어요 라고 했었죠. 네, 우리 지금 7월 31일 거 따로 한다는 얘기죠. 네, 7월 31일 선택하시고 확인. 자, 더 넣을 거 없으니까 펑션키 F10번을 12번을 누르거나 조회를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일단 노이선부터 장석훈까지 들어오네요.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 거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장석훈 사원에 이런 식으로 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장석훈만 계산해도 되는데 우린 조회되면 전부 다 하시자고요. 자, 전부 체크하시고 상단에 급여 계산 눌러서 우리는 무엇 하셔라? 계산을 누르셔라. 그러면 급여 계산이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 주시면 되겠죠. 자, 완료됐다라고 했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린 장석훈의 실지급액. 자, 여러분 장석훈 것만 볼 거면 장석훈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개인정보에 가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 개인정보에 가시면 차인지급액 자리 있어요? 네, 있네요. 자, 162만 8,430원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3번. 그럼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시죠. 16번 문제. 저는 메뉴 중 모두 닫게 할게요. 자, 당 회사는 사원별 근태 내역을 기준으로 아래 보기와 같이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2019년 7월. 자, 그리고 지급일자는 7월 25일. 자, 박국현 사원의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다음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르며 원단위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1급을 줬기 때문에 우린 다른 데 가서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는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만 확인하시면 된다? 총 연장 근무 시간만 확인. 그러면 근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근태 결과 입력은 어디에? 급여 관리 안에 있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근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귀속은 7월이니까 2019년 7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급일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지급일은 7월 25일이었어요. 7월 25일 선택. 그리고 그대로 조회하셔서 사원이 전개가 되면 우리는 박국현 사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박국현 넘버 3에 있었네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 상태 여러분? 우리 연장 근로에 필요한 총 연장 근무 시간이요. 그러면 총 근태 일수 시간 자리 가셔서 총 연장 근무일에 있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10시간.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계산기 그냥 곧바로 띄울게요. 자, 왜냐면 지금 옆에 다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1급은 얼마에다? 97,400원. 자, 97,400원. 자, 1급은 하루 일당이죠. 그러면 1시간으로 나눠야 되니까 나누기 8을 하시고 자, 그리고 총 연장 근무 시간은 우리 몇 시간이다? 10시간. 자, 그러면 곱하기 10시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에 몇 배를 주겠다? 50% 가산하는 거니까 1.5배. 그래서 곱하기 1.5 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182,625원. 그럼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3번인가요? 182,625원. 근데 원단위 금액은 지금 정상 표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5원을 써줘야 되는 게 더 맞는 표현이지 않아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왜 버렸을까요? 정상 표기하려면서. 아무튼 특이하네요. 뭐 어찌됐든 여러분 이 끝자리 안 맞은 부분의 내용은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왜 우리 원단위를 무엇해라 버려라 막 이런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 표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어찌됐든 3번밖에 없어요. 자, 17번째 문제. 자,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한 2019년 6월 귀속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은행별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 자, 은행별 이체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
여러분 그러면 급여관리 쪽에 가셔서 우리 이체 현황이 있었죠? 네, 급상여 이체 현황을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는 6월 귀속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 구분은 급상여 그리고 2019년도 6월을 선택하셔서 자, 그리고 지급일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우리 나와지는 자료. 근데 하나밖에 없네요. 그대로 확인. 자, 무급자는 빼달라고 했으니까 제외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자, 조심하실 건 앞에 무슨 사업장이요? 인천지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사업장 자리에 가셔서 반드시 누구 넣어주셔라? 2000번 사업장 넣어주시고 조회한다. 자, 그러면 2000번 사업장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확인.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회되는 부분 가지고 열심히 비교 대치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이 기출 풀어봤잖아요. 그쵸? 네,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한이 먼저 있으니까 신한부터 볼게요. 신한은행의 소개는 291만 3,510원. 여러분, 알맞은 거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됐나요? 자, 두 번째 왜 틀렸는지 볼게요. 기업. 자, 그러면 기업은행의 은행 소개는 431만 6,870원. 근데 누게 써놨네요? 자,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소개는 515만 7,230원. 저 600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전혀 관계없고. 자, 현금. 자, 현금의 은행 소개 라인에는 600만 8,990원. 그런데 전체 누게 써놨네요. 됐어요? 18번째 문제 보시죠. 부서별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을 조회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조회 시 그리고 2019년 상반기 귀속 그리고 총무부 부서 기준으로 조회했을 때 부서 전체 월별 급상여 지급 공제 항목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건 어디 가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월별 급상여 지급 항목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위에도 부서별인데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 본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메뉴에 어디에 급여관리 안에 월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란 메뉴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 메뉴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조회는 19년도 상반기 귀속이라고 했으니까 2019년 그리고 몇 월부터 1월부터 2019년 몇 월까지 6월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급 구분에 가셔서요. 우리는 F2번 눌러주시면 급여와 상여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상여 따로 급여 따로 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쵸? 우리 여기 보시면 부서 전체 월별 급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봐야 되겠죠? 그럼 두 개 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어떤 사업장을 봐라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넣을 건 없겠죠. 그대로 조회를 해주시면 우리 부서별로 내용이 쭉 들어오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부서별로 나와져 있는데 저는 총무 거만 보고 싶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 부서 조회가 되는데 저는 총무 부서만. 아까도 조회는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보이는 게 편하니까요. 자,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총무 거만 보달라고 했으니까 총무를 선택해서 총무 부서 거만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깔끔하니까. 자, 1번에 기본급은 그러면 여러분 기본급의 부서의 소개는 얼마이다? 4,550만 원. 맞죠? 자, 지급의 합계. 자, 그러면 우리 글씨 찾기 하시면 돼요. 쭉 밀어서 지급의 합계 5,577만 3,140원. 맞네요. 자, 차인 지급액 얘는 항상 맨 끝에 있어요. 주는 돈이니까. 자, 차인 지급액 4,900 46,720원. 맞고요. 회사가 부담했던 사회보험 부담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243만7,350원. 4번이 답이네요. 그쵸? 이 1,000만 원은 무슨 근거로 가져왔을까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째 문제.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9년 7월 기속 일용직 대상자 급여 계산 시 총소득세는 얼마인가? 자, 일용직이란 얘기 나왔으니까 일용직 관리갑니다. 단, 그 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인 기준을 따른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뭐 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그대로 어디 가시면 된다? 일용직 급여 계산에 가셔라. 그러면 일용직 관리 더블 클릭하시고 일용직 급여 및 급여 입력 및
계산해 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귀속은 7월입니다. 2019년 7월. 자, 그리고 지급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급의 형태는 일정 기간 지급. 그러면 일정 기간 지급은 순번 2번. 자, 그리고 프로젝트 얘기한 거 없고요. 사업장도 별도로 얘기한 거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F12번을 누르거나 조회 키를 곧바로 누르시면 되겠죠. 자, 김인사와 김현웅이 들어오네요. 자, 사원 둘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 자, 지금 평일과 토요일 9시간 00900을 일괄 적용 시간에 넣어주고 일괄 적용 요일엔 평일과 토요일을 체크하고 자, 비과세 신고 자료에는 얼마이다? 8,000원이다. 자, 요거 다 입력했으면 무슨 버튼? 적용 버튼. 그럼 일괄 적용 중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자, 다 끝났네요. 자, 여기서 물어본 건 총소득세. 자, 그럼 어디 가셔라? 급여 총액 탭에 가셔라. 자, 여기 가셔서 우린 소득세 전체 금액 확인. 자, 요 자리에 있어요. 소득세는 얼마이다? 58,320원. 그러면 3번에 있네요. 여러분 19번 문제는 그냥 지금의 패턴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이도 수준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는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당 회사는 2019년 7월 600번 과장직급의 호봉을 아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같이 푸는 거에서 왜 복사가 안 나올까요? 자, 어찌됐든 일괄 등록해달래요. 자, 600번 과장 직급의 호봉을 등록 완료하고요. 호봉 등록 완료하고 5호봉의 합계를 물어봤어요. 호봉 합계. 자, 그럼 저희는 호봉 등록에 갑니다. 여러분, 호봉 등록은 어디에 있다? 기초 환경 설정에 있죠. 자, 호봉 탭을 등록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 자, 우리 직책은 600번 과장이니까 과장을 선택.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한다고 여러분? 7월. 그러면 여기 적용 시작 연월에 내려가셔서 2019년도 7월을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 호봉 테이블 쪽이 이제 뜨죠. 자, 우리는 무슨 버튼이요?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 자, 우리 기본급의 초기치는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00만 원. 자, 증가는 10만 원. 자, 직급수당의 초기치는요 15만 원. 자, 그리고 증가액은 3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끝났으면 무슨 키? 적용. 자, 그럼 내용 나왔죠? 자, 근데 조금 조심할 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풀어봤던 이 호봉 등록 문제도 지금까지 풀면서 2번이나 풀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일괄 등록 냈었고 다 뭘 물어봤냐면 합계를 물어봤어요. 근데 출제자가 합계를 물어보는 출제자가 있고요. 무슨 뭐 기본급이나 직급수당을 물어보는 출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물어보는지 꼭 확인. 자, 우리는 현재 5호봉의 합계를 물어봤으니까 호봉의 합계 367만 원이 답이 됩니다.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2번.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몇 회 기출이었죠, 여러분? 우리 4회 기출이었나요? 네, 4회 기출까지 풀어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풀면서 새롭다라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출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못 쓰면 어렵겠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들어오신 과정으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거의 패턴이 같아서 반복적으로만 하고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간은 안 부족할 거예요. 40분에 20문제 충분히 풀거든요. 네, 충분히 푸시기 때문에. 자, 우리 인사는 이렇게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고요.